전 문체부 차관을 조사해달라. 그때 의원들 사이에서 신재민 차관이 문화 권력의 실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주 실세했죠. 앞서 우리 유인천 전 장관이 찍지마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신재민 차관의 또 태도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턱 깨고 이래 앉아서 상임위 답변하면서 이 턱 깨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했던 아주 좀 그래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오만방자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제가 정도로 국회의원들한테 그때 당시 들었는데 아주 탁월한 기획을 갖고 교묘하게 무식하지 않게 티 안 나게 이러기로 아주 유명한 이거 기자 출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자 출신이죠. 그런데 과연 유인천 전 문체부 장관이 관여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도종환 현 장관, 전직 공무원 이런 분들 증언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은 금방 밝혀질 부분입니다. 공세적으로 이제 해명을 했던 부분이지만 문서가 갔냐 안 갔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던 청와대에서 정무실에서 만들었다면 정무실에서 문체부로 넘어갔느냐 안 갔느냐. 지금 우리 조윤선 전 장관이 피해 나갔던 게 증거가 없어서 피해 나갔던 부분인데 증거가 금방 드러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유인천 장관은 지금 억울하고 아니다 그러지만 과연 청와대에서 정부 쪽으로 문화부 쪽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로 금방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완전 MB맨인데?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럼 문화 현장. 그 연극 배우, 영화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 현장을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문화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어차피 문화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을 하고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권이나 이런 기득권에 비판적이지 않아요? 대체로? 그렇죠. 그 비판적인 걸 좌파로 몰아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문화예술인 출신이잖아요. 뭐 전원일기라든지 뭐 했기 때문에 더 배우의 삶이라든지 예술의 삶을 좀 많이 안다고 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해명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톡자주로 다 했다라는 거. 결국 그 해명이 맞다. 세상이 바뀌니까 그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 뭐 곧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원일기에서 축적된 연기력이 나오는 건가요? 근데 지금 유인천 전 장관은 퇴임하고 난 뒤에 자신의 빌딩을 문화공간으로 내줘서 문화인들에게 상당히 돈 많은 받고 대관할 정도로 상당히 나름대로 문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청남동에 있는 유시어터예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장관 퇴임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이 유인천 전 장관의 해명에 대해서 지금 반론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 A씨라는 분이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엄밀하게 구두로 지금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배제 지시는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증언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가 융단 폭격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정밀 타격이다. 서지컬 스트라이크다.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집요하고 오히려 더 치명타였다는 그런 증언도 지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좀 더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 경상도 분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거. 발음이 제일 좋은 거. 깜짝 놀랐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경상도네 그러고. 그런데 이게 이른바 이제 크루즈 미사일. 쫓아서 타격하는 거. 순항 미사일. 벙커버스터. 벙커버스터. 그렇게 딱 찍어서. 어제 어느 분이 정치를 오래 했던 분이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 정부 시절은 그냥 무식하게 전방위적으로 다 했는 거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은 더 집요하게 교활하게 악랄하게 한 것 같다. 이런 평을 내나요? 근데 도종환 장관이 증언했잖아요. 현직 장관인데 뭐라 그랬냐면 유인천 장관 때 불법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다가 발각되면 지원금 모두 반납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독촉받았다. 이건 현직 장관이자 또 국회의원이잖아요. 도종환 장관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접시꽃 당신. 이거는 뭐 이거가 자체가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추적해가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고 누가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장관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문체부 직원들은 캐비넷 열어보면 다 나와요. 그 문체부 직원들은요. 그리고 지금 차관으로 온 분이 누구죠? 노태강. 참 나쁜 사람. 노태강. 차관으로 왔잖아요. 국장으로 쫓겨났다가. 문체부, 그 다음 유진용 전 장관. 문체부의 특징이 그 정부 내에서 가장 에이스 공무원들이 오는 데랍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것이 뭐 기재부 이런 데서인데 지금은 기재부 못지않게 에이스들, 문화정책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에이스들이 오는 자리고 이분들이 자기들 그 문체부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자부심이 있었는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에 손상을 준 거 아니에요? 화이트리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보가 잇따를 것이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도 높아는 보입니다. 예.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뭐 이명박 정부 측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없었다. 한가할 시간이 없었다. 내가 뭐 그런 걸 다 개입하고 하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완전 꼬리 자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은 어떻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박근혜 정부는 상당히 무식하게 했다고 한다면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상당히 진영적이고 영리하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그럼 한 부처의 단독 그 행위였을 것인가 예. 아니면 그 이후에 정권적 차원에서 벌어진 문제인가 그 부분을 지금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부분에 예. 대한 지금 이에 대해서 수사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벌써부터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아주 영리하게 블랙리스트를 행했던 만큼 방어책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영리하고 예. 상당히 좀 잘 할 것 같은데 그걸 과연 이 우리 사정 당국에서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예. 것이냐 그걸 한번 또 지켜봐야 뚫지 되죠. 못하는 방패는 없잖아요. 없죠. 예. 예. 방패도 반드시 뚫리게 되어 있다. 예. 창이 어떻게 날카로우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우용 역사학자 얘기를 했는데 전우용 씨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부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다 나가라. 유인천 장관. 네네. 자, 코드가 맞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죠? 그렇죠. 그것을 조사했을 조사를 거 아니다. 했으니까 그 조사한 그 근거가 블랙리스트다. 블랙리스트다. 네. 그럼 전우용 씨 아니면 유인천 씨의 둘 중에 하나는 뭐 거짓말. 이죠 네. 하하. 그러니까 뭐 사실 밝히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국정원이 밝힐 거예요. 국정원이 자기 옛날 문서를 꺼내면 되는 거고요. 서버. 문화부에서 옛날 메인 문서를 서버. 그걸 예. 꺼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가 오가는 것 같은 금방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문제지 뭐 밝혀내지 못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명호 국장이 네. 국정원 있잖아요. 국정원을 조사합니다. 추명호 전 국장이 오늘 검찰 소환됐어요. 소환됐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무건 수행하더라고요. 네, 무건수행.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증거가 확실하고 만약에 무건을 하고 검찰에서 하면 본인이 한 걸로 돼버립니다. 아니면 본인 아니면 뭐 마이가도 원세훈 전 원장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조실장은 또 누구죠? 김주성 전 기조실장입니다. 아, 축구 선수가 아니네. 네. 그래서 아마 이 추명호 전 국장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검찰 조사라는 게 쉽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제일 많은 사람이 답답할 거예요. 수사하고 싶은데 지검장 해야 되니까 수사를 못 하잖아요. 슬쩍 왔다 갔다 정도만 할 것 같은데 그거를 통과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옥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감옥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하다 2년 옥살이 했습니다. 소년수들을 봅니다. 공중전화 박스를 주먹으로 쳐서 360원 훔쳤다고 해서 6개월을 삽니다. 살인죄도요, 고의로 살인하느냐, 실수로 살인하느냐, 죄입니다. 그런데 형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까 김희선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소득세를 탈루한 건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그리고 탈루한 것은 아니고요. 네. 탈세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안 낸 거죠? 아니, 다 아까 저 자료에 자, 지금 다 지금 BMW 신고 안 한 거 맞죠?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BMW 신고 안 한 거 맞죠? 그것은 갖고는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 소유가 맞죠? 리스였기 때문에 처음에 신고가 안 된 겁니다. 소유할 동안 2번 신고할 기회가 있었는데 신고 안 했죠? 누락이 됐죠? 서류에 안 나와 있죠? 맞죠? 공직자윤리법 위반한 거 맞죠? 신고가 안 됐습니다. 고의냐 실수냐를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류에 안 나와 있죠? 법 위반 맞죠? 글쎄요, 뭐, 네. 인정할 거 빠빠이 인정하세요. 자, 그리고 국채는 범법은 아닙니다. 일본 국채. 2년 3개월 동안 2억 남겼습니다. 세금 한 푼 안 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법적인 위반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면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인, 배우자 예금 증가액에 따른 소득세를 낸 걸 보니까 2억 3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냈어요. 근데 부인이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10배거든요. 그것은 유인촌 내정자가 벌어서 갖다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는 재산 관리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3억 이상은 증여세 내야 된다는 거 몰랐습니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법적으로요. 부인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제 것이고요. 이면계약서 있습니까? 아, 또 그 돈에서 아니, 꺼내서 본인이 쓴 부인 거죠. 명의에, 강혜경 씨의 명의의 통장이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건 그렇지만 본인 거죠. 그건 관리를 하는 그 돈은요, 유인촌 내정자 가서 찾으려면 못 찾아요. 부인만이 가서 찾을 수 있어요. 법에 대해서요, 너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대하지 마세요. 자, 지금 여기 심판 변양균 씨가 살았다는 서머셋 팰리스, 지금 임대했죠? 네. 이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 달에 500만에서 1,700만까지 잘한다고 그래요. 이 임대료가 한 달에. 네. 임대 수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세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냈습니까? 네, 다 냈습니다. 자료 제출 왜 안 하죠? 뭐 그건 뭐 자료에 자.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네. 40만 원씩 40만 원 단위로 40만 원, 80만 원, 160만 원 계속 들어왔어요. 연수비 맞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강사입니까? 강사요? 연수하려면 강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그 통장이 따로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인 사모님께서 강사입니까? 아니면 내정자가 강의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까? 저도 하고 저희 아내도 하고. 강남세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받기는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운영되는데. 네.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던데. 네. 뭐 40만 원이면 3배 정도 비싸게 받았네요.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 아들 부분도요. 증여입니다. 아직 3년 동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여가 될 때 증여세 다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들 명의로 지금 돼 있잖아요. 외금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그것도요. 아들만이 찾을 수 있어요. 본인이 준 거는요. 본인 게 아니거든요. 보험은 소유가 아들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을 너무 모르시네요. 부인 명의 돼 있는 돈은 부인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소유가 이전된 겁니다. 위치 변경이 된 거예요. 증여죠. 아니 그렇지만 저희가 그 관리를 자. 맡은 것이지 준 것은 아닙니다. 실수건 고익은 어쨌든 결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후회하실 겁니다. 좀 더 철저하게 할 걸. 좀 더 주의할 걸. 그런 생각 드시죠? 뭐 글쎄요, 그걸 철저히 한다고 뭐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저는요. 이 시간 빼주세요. 네, 저기 발언 중에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네.
좀 지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심재철 의원님, 유인천 내정자고 4분의 8천. 자, 진행하십시오. 저 1분, 조금 한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자기 질의할 때 끼어들면 자, 30초. 조용히 하십시오. 예. 자, 진행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제가 2007년 작년 11월 5일 날 대중문화 예술인 복지회 거기서 부끄럽지만 감사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예술인들의 복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 배삼룡, 한명숙 이런 원로분들 30만 원씩 한 달에 들어갑니다. 이 재정이사가 최불암 선생입니다.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최불암 선생이 통탄을 합니다. 12,000명이 등록되어 있더군요. 연예인 노조에. 11,000명이 생계 곤란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인천 내정자께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노조의 기틀을 제가 만들어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일했습니다. 복지회 네. 설립을 위해서. 이경호 위원장과. 예, 정리하십시오. 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서 봤듯이 법을 위반한 부분은 분명히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한 분이 복지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두 명의 내정자가 지금 사퇴했어요. 저는 제가 된 팀으로 강으로 유인천 내정자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내일부터 두 분의 관용이 사라졌어요. 이제 온갖 화살이 유인천 내정자에 대한 그런 부적절한 훈결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이 될 겁니다. 저는 국민배우 유인천 그 이름을 이 순간 지켜야 될 것으로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저 또한 국민배우 유인천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용태를 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효옥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장집 교수가 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읽어봤습니다. 예.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정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와 맞서 싸우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이후에 정치와 공직의 역할은 부딪히는 이해 집단 간의 갈등 조정, 화해, 통합 이것이 주 목적으로 주된 업무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덕성입니다. 이 도덕성이 상실되면 이해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할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장면? 네, 기억합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2004년 8월 달에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서울문화재단 유인천 대표이사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좋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원일기의 둘째 아들, 저는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배우입니다. 제가 저때 주문드렸던,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주되게 말씀드렸던 것은 유인촌 같은 대스타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미국의 줄리아 로버츠는 노 개런티로 영화에 5분씩, 10분씩 출연함으로써 신진들을 키워낼 수 있는 시선 집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스타 유인촌께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방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제 홈페이지인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제가 대학로 연극하시는 분들에게 갔습니다. 저분들은 월 평균 40만 원 이하로 처절한 삶을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저런 분들을 위해서 좀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2006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월 평균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입 얘기하시는 100만 원 이하 수입. 네네, 100만 원. 전체 문화예술인 중에서 몇 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상당한 수라고 수치를 표현할 수 뭐 없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네. 55%입니다. 네. 반이 넘습니다. 네. 자, 실수든 고의든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보통 치르는 게 대한민국의 형법입니다. 자, 유인촌 우리 내정자께서는 서울문화재단 당시 재산을 고의로 남기려 했겠지만 어쨌든 실수로 부실신고,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기업은행 11억을 누락시켰습니다. 나중에 정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2006년 당시로 19세, 23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4,700만이 큰아들은 재산이 늡니다. 둘째 아들은 1,700만이 늡니다. 증가합니다. 근데 재산 근거를 보니까 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추지겠습니까? 뭐 아마 아르바이트하고 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모은 돈 뭐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네네. 여기는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개인 정책나에게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네네. 3년 동안 4,700만 원을 아르바이트해서 봅니까? 아마 그 돈은 첫째 아들 공부 언제 갔지요? 보험. 몇 년도에 갔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갔습니다. 네. 군대. 정부 측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없었다. 내가 뭐 그런 걸 다 개입하고 하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완전 꼬리 자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은 어떻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박근혜 정부는 상당히 무식하게 했다고 한다면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상당히 진영적이고 영리하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그럼 한 부처의 단독 그 행위였을 것인가 예. 아니면 그 이후에 정권적 차원에서 벌어진 문제인가 그 부분을 지금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부분에 예. 대한 지금 이에 대해서 수사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벌써부터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아주 영리하게 블랙리스트를 행했던 만큼 방어책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영리하고 예. 상당히 좀 잘 할 것 같은데 그걸 과연 이 우리 사정 당국에서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예. 것이냐 그걸 한번 또 지켜봐야 뚫지 되죠. 못하는 방패는 없잖아요. 없죠. 예. 예. 방패도 반드시 뚫리게 되어 있고 예. 창이 어떻게 날카로우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우용 역사학자 얘기를 했는데 전우용 씨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부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다 나가라. 유인천 장관. 네네. 자, 코드가 맞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죠? 그렇죠. 그것을 조사했을 조사를 거 아니다. 했으니까 그 조사한 그 근거가 블랙리스트다. 네. 그럼 전우용 씨 아니면 유인천 씨 둘 중에 하나는 뭐 거짓말. 거짓말이죠. 네. 하하. 그러니까 뭐 사실 밝히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유인천 문체부 차관을 조사해달라. 그때 의원들 사이에서 신재민 차관이 문화 권력의 실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주 실수했죠. 뭐 앞서 우리 유인천 전 장관이 찍지마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예. 신재민 차관의 또 태도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턱 깨고 이래 앉아서 예. 그 상임위 답변하면서 이 턱 깨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했던 아주 좀 그래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오만방자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제가 정도로 국회의원들한테 그때 당시 들었는데 예. 아주 탁월한 기획을 갖고 예. 교묘하게 예. 무식하지 않게 티 안 나게 이러기로 아주 유명한 이거 기자 출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기자 출신이죠. 예. 예. 그런데 과연 유인천 전 문체부 장관이 관여가 없었을까요? 근데 이제 도종환 현 장관, 그렇죠. 전직 공무원 이런 분들 증언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은 금방 밝혀질 부분입니다. 공세적으로 이제 해명을 했던 부분이지만 예. 문서가 갔냐 안 갔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던 청와대에서 정무실에서 만들었다면 정무실에서 문체부로 넘어갔느냐 안 갔느냐. 지금 우리 조윤선 전 장관이 피해 나갔던 게 증거가 없어서 피해 나갔던 부분인데 증거가 금방 드러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유인천 장관은 지금 억울하고 아니다 그러지만 과연 청와대에서 정부 쪽으로 문화부 쪽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로 금방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완전 MB맨인데?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럼 문화 현장, 네. 그 연극 배우, 영화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 현장을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네. 문화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어차피 문화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을 하고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권이나 이런 기득권에 비판적이지 않아요?
대체로 그 비판적인 걸 좌파로 몰아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문화예술인 출신이잖아요. 뭐 예. 전원일기라든지 뭐 했기 때문에 더 배우의 삶이라든지 예술의 삶을 좀 많이 안다고 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해명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독자적으로 다 했다라는 어허. 결국 그 해명이 맞다. 세상이 그러면 바뀌니까 그러겠구나 예.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 뭐 곧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원일기에서 축적된 연기력이 나오는 건가요? 뭐 근데 지금 유인천 전 장관은 뭐 퇴임하고 난 뒤에 자신의 그 지금 뭡니까 이거 빌딩을 예. 문화공간으로 내줘서 문화인들에게 상당히 그러니까 돈 많은 받고 예. 대관할 정도로 상당히 나름대로 문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청남동에 있는 유시어태요. 예, 맞습니다. 예,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예. 장관 퇴임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이 유인천 전 장관의 해명에 대해서 이 지금 뭐 반론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 A 씨라는 분이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엄밀하게 구두로 이 지금 오피니언을 대상으로 한 배제 지시는 있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증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실 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가 융단 폭격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정밀 타격이다. 서지컬 스트라이크다.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집요하고 오히려 더 치명타였다는 그런 증언도 지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좀 더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 경상도 분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예, 거. 발음이 제일 좋은 너무 거. 깜짝 좋습니다. 놀랐죠. 예, 너무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스트라이크, 두 분 다 경상도네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른바 이제 예. 크루즈 미사일 예. 쫓아서 타격하는 거. 예. 국정원이 밝혀요. 국정원이 자기 옛날 문서를 꺼내면 되는 거고요. 문화부에서 옛날 메인 문서를 서버. 예, 그걸 예. 꺼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가 오갔는 것 같으면 금방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문제지 뭐 밝혀내지 못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명호 국장이 네. 국정원 있잖아요. 국정원을 조사합니다. 추명호 전 국장이 오늘 검찰 소환됐어요. 소환됐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무건 수행하더라고요. 네, 무건수행.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증거가 확실하고 만약에 무건을 하고 검찰에서 하면 본인이 한 걸로 돼버립니다. 아니면 본인 아니면 뭐 마이가도 원세훈 전 원장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조실장은 또 누구죠? 김주성 전 기조실장입니다. 아, 축구 선수가 아니네. 네. 그래서 아마 이 추명호 전 국장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검찰 조사라는 게 쉽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답답할 거 수사하고 싶은데 지검장 해야 되니까 수사를 못 하잖아요. 슬쩍 왔다 갔다 정도만 할 것 같은데 그거를 통과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 순항미사일. 예. 벙커버스터. 벙커버스. 예. 그렇게 딱 찍어서. 네. 어제 어느 분이 정치를 오래 했던 분이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은 그냥 무식하게 전방위적으로 다 했는 아. 거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은 더 집요하게 교활하게 악랄하게 한 것 같다. 이런 평을 내나요? 근데 도종환 장관이 증언했잖아요. 현직 장관인데 뭐라 그러냐면 윤천 장관 때 불법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다가 발각되면 지원금 모두 반납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독촉받았다. 네. 이건 현직 장관이자 또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도종환 장관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접수꽃 당신. 네, 이거는 뭐 이거가 자체가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토대로 해서 추적해 가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고 누가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나올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장관이 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문체부 직원들은 캐비넷 열어보면 다 나와요. 그 문체부 직원들은요. 네. 그리고 지금 차관으로 온 분이 누구죠? 그 노태강. 노태강. 네. 참 나쁜 사람. 네. 예? 노태강. 차관으로 왔잖아요. 국장으로 그 쫓겨났다가 네. 문체부 그다음 유진용 전 장관. 네. 문체부의 특징이 그 정부 내에서 가장 에이스 공무원들이 오는 데랍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그것이 뭐 기재부 이런 데였는데 지금은 기재부 못지않게 에이스들, 문화정책이 중요하니까 에이스들이 오는 자리고 이분들이 자기들
그 문체부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자부심이 있었는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에 손상을 준 거 아니에요? 화이트리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보가 잇따를 것이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도 높아는 보입니다. 예.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뭐 이명박